차선 안 봐요. 유도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본인이 유도선 잘못 봐놓고선 클락션을 울린 뒤 불박 차량을 가로막아 보복운전을 하는 벤츠 차량.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만 모르는 상황인데요. 뭐합니까? 차선 안 봅니까? 차선 안 봐요. 유도선 보세요. 뭐라고? 유도선 보시라고. 사람 많은데 신경 들지. 어떻게 볼까요? 뭐 오빠 경찰 신고할게. 저 옆에 세워서 경찰서 기다렸어. 브레이크스 보면 되지. 됐지? 진짜 많이. 유도선 제대로 탔는데 다른 차가 자기가 잘못하는 옆에 세워서 빨리. 이 와중에 아내분은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사고는 안 났는데 야, 니가 피해를 내가 내가 진짜 나이 잘 먹네. 그렇게 옆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을 기다리는데 슬금슬금 차에 다시 타더니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간다. 저렇게 도망간 벤츠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500만 원 구약식됐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을 화나게 한 과잉단속 경찰관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도로 트럭을 몰고 가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너편에 오늘의 주인공 경찰차가 보입니다. 빨간불에 걸려 정차 중인 트럭 옆으로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차를 따라갔더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빨간불에 신호위반을 2번 했다며 신분증 요구를 하는 건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불박 화면에는 신호위반한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불박차가 직좌 신호일 때 경찰차 위치에서 보인 빨간불을 보고 착각해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경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럭기사 본인은 절대 신호위반 안 했으니 불박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불박 영상은 보지도 않고 위반을 2번 했는데 범칙금은 하나만 끊겠다며 선심 쓰듯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억울하면 불박 영상 가지고 10일 안에 이의제기하라고 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한문철 변호사님은 화가 나서 박제를 시켜버렸고 인천 서부경찰서 칭찬 게시판이 난리가 나면서 결국 사과문까지 올리며 단속한 거 취소 처리까지 했다는데 공권력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던 보행자는 발로 차량 뒤쪽을 살짝 차버리고 마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찼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 부품값 5,900원과 공인비 70만 원에 부가세 10%를 해서 총 78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함과 동시에 재물손괴죄로 보행자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이 고소건을 검찰로 보냈고 검사는 이걸 또 기소해서 보행자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국 한문철 변호사님은 보행자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해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듯 보행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부품값 5,900원에 공인비 70만 원이 맞는 거야? 내려서 내리니까 안고 내리니까 그렇죠. 자기 자는 거 같고. 야, 걔 누구지? 자, 이거 찍어. 이정하세요. 세훈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세요. 선생님, 재물 동의하고. 재물 통장을 많이 찍어줬는데. 뭐라고요? 재물 하는 것좀 하겠습니다. 그냥 거냐? 네. 시간번호 재물손괴 폭행으로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야. 한문철 변호사님도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고 한 영상입니다. 인천공항의 주차장에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차량이 돌진해 행인과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심지어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운전석의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차에서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차량. 이 사고로 손목과 허리, 발까지 바퀴가 스쳐 지나가서 부상을 입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이 사고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건데요.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한 건 사실이지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쓰러지고 피를 흘려야지만 뺑소니라는 건가요? 너무 황당한 결과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하면 그 기록이 검사한테 넘어간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어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어느 한 도로 위에서 갑자기 정차해버리는 차량. 불박 차량은 짧게 클락션을 울리는데요. 설마 했던 그 순간 진짜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내리는데요. 분노를 참고 있던 불박 차량 운전자는 그마저도 보행자 신호에 걸려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앞 차량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기어나갑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길래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7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눈앞에서 아들이 차량과 사고가 나는 걸 본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족 여행을 떠나려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옷을 가지러 가던 어머니와 근처에 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너무 힘이 든데 지금 차문을 두드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운전자는 차문을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넘어진 아들을 차가 넘어가면서 머리 쪽이 벽 사이에 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차문이 열렸고 차를 빨리 빼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 운전자의 발을 보니까 요게 엑셀레터고 요게 브레이크면 오른발이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를 같이 밟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차를 빼다가 아들이 역과하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머리 쪽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차를 뺐는데요. 그때 아들한테 갔을 때 제발 사람 말씀 달라고
잘 가고 있던 앞 차량이 멈추더니 갑자기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는데요. 왜?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가시면 돼요. 저 다니는 길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부산항대교에 올라타면 교량의 최대 상판 높이가 63m나 되다 보니 운전하면서 두근두근 된다고 하는데요. 부산항대교 건너보신 분들 중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부산의 한 모텔,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 사범과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사시미 칼로 문제에서 경찰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칫하다가는 다칠 뻔했던 상황. 운손잡이를 뜯어낸 뒤 구멍 사이로 테이저건을 쏩니다. 경쾌한 비명소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경찰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 레전드를 찍은 오피러스 적반하장 부녀 영상입니다. 30분을 기다리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새치기를 해서 끼어드는 오피러스 차량. 얌체짓을 용납할 수 없던 불박차는 그렇게 본인 앞으로 못 가게 바짝 붙어서 가는데 이 오피러스 차량 주차하는 곳까지 불박차를 따라와서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아저씨? 왜요? 아저씨가 아니라 이 사람아, 차가 앞에 나오면 뒤에 따르면 될 거 아니야. 사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 전부 다 30분, 40분씩이다. 안 30분, 그러세요? 40분이 아니라 앞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도 있지. 거기 30분 동안 서 있던 사람들은 바보냐고요. 그렇게 준법 정신 잘하냐? 제가 바보예요, 그러면? 바보라서 바보가 좀 생겼구만, 마. 어이가 없네. 처음 보러 오셨어요? 행보로 가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저 존나 띡띡거든요. 아, 뭐라고요? 뭐라겠냐고. 가세요. 멋진다고요. 또 이리 나가. 그렇게 마저 주차를 하려는데 딸이 차를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포르쉐 차량인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냥 넘어가려 한 포르쉐 차주는 오피러스 부녀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에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 사과로 끝날일이 600만 원이 되었다가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가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보험금 안 준다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 곡성군 새벽 2시 자동차와 트랙터의 1차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중이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119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이 보험금 청구했더니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건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제한속도 80km 내에서 주행했고 시야 제한으로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담백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요거는 변호사님 측에서 저희 쪽으로 좀 소송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보험사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찰은 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93km 과속에 시야 제한 시 감속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명시했는데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확정 입장 아니었고 검토 예정이었다며 그제야 유족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보험료는 열심히 받아놓고 정작 보험금 줘야 할 상황 오니 소송 걸어달라고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말 바꾸는 이런 보험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줄지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뭐야 이건? 얌체 트럭 한 대가 스물스물 다가오더니 끼어들려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끼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소나타는 그냥 껴주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비상 깜빡이를 보고 기분을 풀어보는 소나타.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트럭 운전기사 오늘 하루 일당 날려먹었네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졌는데 어린이 통학버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버스 옆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자칫했다간 바퀴에 깔릴 뻔했던 아찔한 상황.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러고 그냥 갔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부딪힌 걸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따구로 우회전하는 차량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운전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본인 때문에 사고 났는데 모르는 척하는 벤츠 빌런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불박 차량 전방에서 한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켜더니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우측에 휴게소를 들어가려고 저러는 건데 옆에서 차가 계속 오자 아예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불박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멈췄고 경적을 울렸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불박 차량을 들이받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사고 유발의 원인이었던 벤츠 운전자가 자기들끼리 사고 난 걸 가지고 왜 본인한테 그러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부딪혔다고 하지만 앞에서 멈춰버린 벤츠 차량의 과실이 못해도 70%는 돼야 정상 아닐까요? 저런 운전 상식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신호등이 꺼져서 조심히 갔는데 단속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멈췄는데 전방의 신호등이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행자 신호도 꺼지는데요.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에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240m 떨어진 다음 신호에서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나오더니 옆으로 차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신호등에 꺼졌어요. 뭔 소리지?
앞에 신호가 꺼졌어도 바로 위에 있던 신호를 봤어야지 왜 안 보고 그냥 왔냐며 원래 벌점 15점에 6만원인데 쌍얼로 끊어주겠다며 벌점 없이 꼬리 물기로 해서 4만원의 벌금만 끊었다고 합니다. 억울했던 운전자는 한문철TV에 제보를 하게 됐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옳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직접 한문철TV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고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고 벌금도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 건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지만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이 운전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나는야 박력 있는 남자 가슴이 피로 끓여 나라라 슈퍼보드의 한 장면일까요? 한밤중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나타나더니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한참 넘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좌회전 하던 차량이 시원하게 밀고 가는데요. 아마 A필러에 가려 신호위반 대기하던 전동 킥보드를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 하시는 분이 차량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덤프트럭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덤프트럭이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갑자기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터지는 사고 때문에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형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체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저렇게 큰 차량 옆은 정말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이 새끼 제네시스 와 미친놈이 아니야?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인스타 머루님의 영상인데요. 레이는 유도선을 따라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무리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합니다. 여기서 버스 기사가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갑자기 레이가 있는 차로로 위협 운전을 시도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레이를 추월한 버스 기사는 앞에 차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대체 뭐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저렇게 운전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충격적인 사고라 편집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 초반부터 보행자 신호인데 트럭과 굴삭기가 신호 위반을 하는데요. 두 대 모두 지나가고 나서 보행자가 길을 건넙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보행자를 치고 마는데 너무 당황했던 걸까요? 차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내리는가 싶더니 차가 앞으로 가면서 결국 역과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신호 위반에 보행자 사고, 거기에 역과까지. 아,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운전을 해왔길래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망사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평생 술안주감이 생긴 여성 운전자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 소형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차량 운전자 57세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와, 이거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뭐야 이건? 어? 오케이. 어? 불박차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 불박차가 가해자라는 적반하장 운전자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불박 차량이 정상 주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옆 차로에서 깜빡이 켜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차선 변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급제동을 걸어버려서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앞차 100% 잘못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운전자의 태도였습니다. 내비 잘못 본 건 인정하는데 왜 뒤에서 들이받았냐며 뒷차 100% 과실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요. 진심 레알 어이없었던 불박 운전자는 적반하장 운전자와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갔다는데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몇 달 뒤
가격이 앞차 70%, 불박차 30%라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또 진심 어이없는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상대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으로 냈던 돈을 70%만 돌려준다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 진짜 그 운전자의 그 보험사네요. 크크. 자, 참고로 자기 부담금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법안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 100%를 안 준다고 우기면 대법원 판례 들이대면서 당당하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불박에 무단횡단하는 거 다 찍혔는데 무단횡단을 안 했다고 우기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 중인 불박 차량, 전방의 좌회전 차선 앞쪽에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좌회전하려는 트럭에 가려 미리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풀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크게 부딪히지는 않은 상황. 정확하게 부딪힌 건지 그냥 손을 갖다 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넘어지시고 맙니다. 처음에 운전자가 자책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보험 처리 다 해드리고 사과도 하려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할머니와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나는 무단횡단하지 않았는데 저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라면서 억지 주장을 한 건데요. 불박 영상이 있는데도 저렇게 우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박에 다 찍혔는데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무단횡단한 적 없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운전자분도 그냥 운전한 적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면서 사람을 치고 식당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고 가해자의 처벌 결과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 행인 4명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중 1명은 신혼부부인데 부상 후유증으로 아이도 갖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분은 무릎이 꺾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도 목발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후유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80대 여성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맞나요? 거기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차로 사람을 밀어버렸는데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내구성을 확인하려고 절벽에서 차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차를 출발시켜 속도를 올린 뒤 절벽 밑으로 날려버릴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 차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보셨나요? 언덕에서 차의 바퀴가 공중에 뜨자 커튼 에어백이 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땅에 떨어졌는데 폭발하거나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건데요. 운전하면서 차가 이렇게 날아갈 일이 있을까요? 중국의 한 길거리. 차가 다니는 도로에 웬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깜짝 놀란 차주에 비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전혀 미동도 없어 보이는데요. 역시 중국 클래스는 다르네요.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디스플레이 위에 모니터를 하나 더 달아놓은 건데요. 아무리 자율주행이 도입됐다지만 이렇게 운전할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차들이 계속 와서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내립니다. 아니 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거지? 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이야, 기가 막힌데 이거 한국에서도 먹히려나? 음주단속에 걸려 도주 중인 남성이 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가 싶더니 트렁크에 숨어버리는데? 아니 이렇게 숨으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응? 이걸 그냥 간다고? 이야, 이거 신박한데 설마 이거 보고 한국에서 따라하는 사람 없겠죠? 아니 이걸 성공하네? 여기 도요타 픽업 트럭 중고차를 산지 한 달 된 친구가 차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상하리만큼 계속 웃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지? 미국 경찰이 61세의 여성을 바닥에 끌어내려 체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지난 10월 미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이 여성이 뭔가 흉측한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인가 하고 자세히 다가가 보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소중한 부위를 본뜬 코스튬을 입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건데요. 시위는 상관없지만 경찰은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복장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주변 시위대들이 잘못한 거 없다며 항의해봤지만 경찰은 코스튬 뒤를 확 잡아 61세의 여성을 그대로 바닥에 끌어내려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코스튬 자체도 상상이 안 되지만 60세의 여성을 저렇게 체포한다는 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법정 공방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할 이유가 분명한 곳에서 남녀 구분 없이 저렇게 체포하는 광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속해서 벌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낸 사람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2010년 스위스에서 페라리 차량을 몰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속도 위반에 적발이 된 남성이 있습니다. 80km 도로에서 137km로 달려 속도 위반에 걸린 건데 한국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600만 원 사이로 벌금만 내면 끝이겠지만 당시 스위스 법원에서 이 남성에게 계산한 벌금은 무려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스위스는 재산에 따라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필 이 남성은 백만장자였고 그 재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의 벌금이 측정된 건데 이 기록은 스위스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응급차 고의 추돌 사건의 주인공,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 과연 지켰을까요? 2020년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차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냐 없냐로 시비를 걸어 10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부터 모시고 사고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무지성으로 못 가게 막았던 택시기사의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습 보험 사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날 지금 막잖아. 차가 피느냐고 뭔 상관이냐고 아저씨. 경찰도 온대. 가만 있자고 아저씨. 어떻게 나가냐고. 내가 가만히 안 해줄 줄 알아? 보셨듯 실제로 사설 구급차 업체 5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13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 보상금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가 하면 고의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것만 7차례였기 때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범죄자한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적용된 9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밝히고 2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7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 1년 10개월의 선고만 적용돼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족들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서 그중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출소 후 돈이 없어서 받질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가해자, 결국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선 그에 합당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찰이 61세의 여성을 바닥에 끌어내려 체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지난 10월 미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이 여성이 뭔가 흉측한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인가 하고 자세히 다가가 보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소중한 부위를 본뜬 코스튬을 입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건데요. 시위는 상관없지만 경찰은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복장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주변 시위대들이 잘못한 거 없다며 항의해봤지만 경찰은 코스튬 뒤를 확 잡아 61세의 여성을 그대로 바닥에 끌어내려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코스튬 자체도 상상이 안 되지만 60세의 여성을 저렇게 체포한다는 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법정 공방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할 이유가 분명한 곳에서 남녀 구분 없이 저렇게 체포하는 광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찰이 61세의 여성을 바닥에 끌어내려 체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지난 10월 미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이 여성이 뭔가 흉측한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인가 하고 자세히 다가가 보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소중한 부위를 본뜬 코스튬을 입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건데요. 시위는 상관없지만 경찰은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복장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주변 시위대들이 잘못한 거 없다며 항의해봤지만 경찰은 코스튬 뒤를 확 잡아 61세의 여성을 그대로 바닥에 끌어내려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코스튬 자체도 상상이 안 되지만 60세의 여성을 저렇게 체포한다는 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법정 공방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할 이유가 분명한 곳에서 남녀 구분 없이 저렇게 체포하는 광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찰이 61세의 여성을 바닥에 끌어내려 체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지난 10월 미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이 여성이 뭔가 흉측한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인가 하고 자세히 다가가 보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소중한 부위를 본뜬 코스튬을 입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건데요. 시위는 상관없지만 경찰은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복장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주변 시위대들이 잘못한 거 없다며 항의해봤지만 경찰은 코스튬 뒤를 확 잡아 61세의 여성을 그대로 바닥에 끌어내려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코스튬 자체도 상상이 안 되지만 60세의 여성을 저렇게 체포한다는 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법정 공방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할 이유가 분명한 곳에서 남녀 구분 없이 저렇게 체포하는 광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리막과 오르막이 만났습니다.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에 완전 초보 운전자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다르는 순간 갑자기 BM 차량이 나타나더니 들이미는데요. 누가 봐도 BM 차량이 후진해서 양보해야 하는 상황. 초보 운전자는 자신이 초보라며 뒤로 못 가겠다고 하지만 BM 운전자는 계속 뒤로 빼라고 손짓을 합니다. 결국 불박 차량이 오르막을 후진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도로교통법에도 하행 차량 우선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램차주는 당연하다는 듯 저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한문철 시청자들 또한 BM 차량이 빼야 한다고 100%의 입을 모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 그리고 부딪힌 아이의 동생이 한마디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 괜찮아.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이야기 나가야 가만히 장난. 저 한마디만 봐도 평상시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간 운전자는 가해자, 빨간불에 뛰어든 사람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부산의 유흥가 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불박 차량,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다행히 서행 중이어서 아이는 2주 진단으로 큰 부상은 없었는데 며칠 후 황당한 연락을 받습니다.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연락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박차를 가해자로 본 건데요. 경찰 본인은 이런 상황일 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범칙금을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블랙박스 차량한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불박 차량, 그런데 옆에서 가던 차량이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봐도 급차선 변경한 레인지로버의 100% 과실인데요.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대빵 사고 같다고 했지만 정작 레인지로버 운전자는 불박 차량도 과실이 있다며 100대빵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알고 보니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파란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는 저런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100대빵이 아니라 70대 30에서 기껏해야 90대 10까지만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상대 운전자는 이걸 알고 있던 걸까요? 불박 운전자는 분심이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소송할 게 뻔하니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기로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듯 100대빵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100대빵 사고를 인정 안 하고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보험사 시스템과 파란 책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케이스처럼 명백한 과실사고라면 분심이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차에 있는 차량 뒤를 사정없이 박아버린 운전자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아침 7시 불박 차량이 유치원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코너를 돌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차가 앞으로 쭉 밀려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처음에는 본인 과실이니까 보험 처리 잘 받으라고 해서 그려러니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9대1의 과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차가 있어서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였는데요. 불박을 다시 한번 보면 코너를 돌고 나서 2초 정도 여유가 있었고 전방주시만 잘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불박차한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상황. 결국 분심위까지 가서 1차, 2차 모두 90대 10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는 항소심까지 가서 끝까지 싸우면 100대 0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불박차한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사고 낸 운전자가 하는 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우측 길가에 정차해 있는데 1차로에 흰색 차량을 추월하려던 검은색 차량이 그대로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박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였는데요. 사고 이후 검은색 운전자의 행동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며칠 뒤 이 운전자는 통학버스가 거기 왜 서 있냐면서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어린이버스를 박아놓고 이게 할 소린가요? 그러면서 1차로에 서 있던 흰색 차량과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은색 차량 90, 흰색 차량 10,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과실 없다로 판결이 나왔는데 애들 진단서 다 끊어서 벌점폭탄 안 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사고를 소송까지 걸었다는 게 코미디네요. 한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 충격적이게도 여기는 왕복 10차선 도로. 영상을 촬영 중인 사람은 맥도날드 2층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 손에 햄버거 봉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김 여사님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방법인 걸까요? 거기다 차량들이 유턴하는 곳 바로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본인 편하자고 한 이런 행위 때문에 유턴했던 차량들이 진로가 막혀서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상품권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무단횡단 해서도 안 되고 도로에 저렇게 차량을 세워두는 것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무식함이 신념을 가진 김 여사의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모닝 차량, 불박 차량은 직진 신호가 떨어져서 본인 신호대로 직진을 하는데 옆에 있던 모닝이 좌회전을 안 하고 그대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합니다. 이후 영상은 없지만 다음 신호에서 만난 김 여사한테 한마디 했더니 당당하게 직좌차선이잖아요 라며 소리 지르길래 내렸던 창문 그냥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긴 말 안 하고 상품권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상품권 받고 나서 과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굴삭기 앞에 한 차량이 서 있는데 위치가 뭔가 이상합니다. 뭐지?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아 비키라고! 뭐 술 처먹었나 대낮에. 아씨 아줌마 음주야? 과학 오기와 김 여사의 조합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도대체 이 김 여사한테 면허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케이 신고해요. 나 한때 레전드를 찍은 임산부의 적반하장 태도 영상입니다. 뭐냐? 앞차량이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뒷자리 문이 열리는데요. 설마 여기에 차를 정차한 건가 싶어 클락션을 울립니다. 그러자 뒷자리에서 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고 운전석에서 덩치가 제법 있어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내리는데요. 뭐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아주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불박차주는 어이를 상실하고 맙니다. 여기서 주정차 해도 돼요? 돼요? 네, 좀 쑥하면 되잖아요. 왜 빵을 해요? 깜짝 놀잖아요. 아 놀란 게 갑자기 욕을 하면서 가는 임산부 아줌마. 네. 아니,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빵은 아닌데.
언젠가 크게 사고 칠 것 같은 운전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다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불박차. 깜짝 놀란 BM 차량은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데요. 비상 깜빡이 키면서 혼잣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불박 운전자는 미안하다면서 속도를 올려 계속 칼치기를 시전합니다. 이에 질세라 BM 차량도 끝까지 따라오더니 틈이 보이자 바로 추월해버리는데 그 모습을 본 불박 운전자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추월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신고해야지 하는 모양새를 보니 조만간 크게 사고 칠 것 같은 운전자네요. 그나저나 뭘 잘했다고 이걸 한문철TV에 제보한 걸까요? 새벽 1시 반 대리기사가 마세라티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요. 차주가 이쪽으로 가라며 계속 본인이 가라는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방지턱에서 빠르게 지나가면 긁힌다는 경고 문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통과했는데 조금 더 간이 더 높은 방지턱이 나타났습니다. 긴장한 대리기사는 거의 멈추다시피 아주 천천히 넘어갔는데 드르륵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맙니다. 어이구. 대리기사는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차주의 반응은 묘하게 느긋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청구 금액을 통보받았는데 부품값만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앞범퍼 하부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 3천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헤드라이트 교체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했다는 겁니다. 하부를 긁었는데 헤드라이트 교체라니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주 본인 아파트고 차주가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었는데 자기 차가 긁힐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요즘에 중고 마세라티를 싸게 사서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뒤 부품값은 신차 가격으로 청구해서 수리는 안 하고 현금만 챙기는 보험사 수법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라며 방지턱 높은 곳으로 유도하고 천천히 가도 무조건 긁히는 곳에서 긁힌 소리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나중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 상황, 과연 대리기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 울산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팰리세이드 차량이 있습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불에도 애매하게 진입하고 신호 바뀌어도 출발을 하지 않는 차량. 뒷차가 빵빵거리자 그제야 출발했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거리 딱 중앙에서 하고 다른 차들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운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팰리세이드가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벽으로 그대로 돌진해서 완전히 전복돼버리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급히 달려가 구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전복된 차에서 아이 하나가 창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뒤로 또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으로 보이는 딸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어서 겨우 구조해냈고 엄마라는 사람은 소방대가 유리를 깨고 꺼냈다고 하는데요. 애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미국이었으면 평생 운전면허 박탈의 아이들은 바로 친권 박탈 조치가 됐을 수준인데요. 심지어 이 사건 현장이 울산 미포조선소 입구였는데 조금만 더 앞이었으면 담벼락 뚫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위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리비를 아끼려다가 아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이 여성이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전국의 보험사 직원들이 꼭 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불박 차량이 일방통행로로 좌회전을 하려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서 달려오더니 그대로 충돌해버립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 본넷 위에 올라가서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역주행한 자전거가 100% 잘못 아닌가 싶은데 불박 차량 보험사에서는 과거 판례를 들이밀면서 불박 운전자도 20에서 25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보험사에 위임장을 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보험사가 내 편이 맞긴 한 걸까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 내용을 보면 일방통행 역주행은 맞지만 블랙박스 차량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이면도로라서 보행자나 주차 차량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80대 20이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판례는 반드시 영상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비슷한 유형의 판례만 찾아서 적용했을 뿐 실제 판례에 대한 영상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사고와 지금 이 사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고는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자전거의 일반과실 100대 0으로 봐야 하는데 보험사는 영상 분석 없이 판례만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보험사가 진짜 가입자 편이라면 이런 식으로 싸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불박차 앞에서 아주머니가 넘어집니다. 아주머니가 이대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가셨다면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아주머니가 넘어진 게 불박차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박차 운전자는 그냥 혹시 몰라 아주머니가 앞에서 넘어지셔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여쭈어보고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으셔서 따로 연락처 같은 건 주고받지 않고 서로 갈 길을 간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벗어난 것도 아주머니가 먼저 간 상황인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주머니가 불박차를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이게도 불박차가 횡단보도 앞 정차 의무를 하지 않아서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고 조사관이 말을 했다는 건데요. 불박화면상으론 횡단보도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 선까지 가지도 않은 상황. 이걸 가지고 사고 후 미조치라는 등 이상한 소리로 불박책에 보상을 요구하는 아주머니인데 본인 실수를 왜 남에게 넘기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전방의 대형 트럭이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불박 차량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트럭. 졸음운전인가 싶던 찰내 전방에 보이는 충격적인 장면. 그렇습니다. 뒷차가 혹시라도 못 볼까봐 일부러 차선을 물어서 전방의 상황을 알려줬던 건데요. 저 운전 센스만 봐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이런 빌런까지 나오네요. 임신한 와이프와 잠실 데이트를 즐기고 송파나루 공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려고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뒤에서 산타페 차량이 다가오더니 옆으로 비집고 들어와 땡큐 하면서 차단기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선 내려오는 차단봉. 불박차주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호출 버튼을 눌러서 상황 설명 후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산타페 차량은 엄연히 남의 돈으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진짜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미 없는 반항을 하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지구대 보호자 인계를 하기 위해 경찰차 태우려는 모습인데요. 좋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저렇게 강제로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자칫하다간 나중에 성추행 당했다고 뒤통수 맞을 게 뻔하니 경찰도 저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경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수월했을 텐데 어디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순찰차까지 동원돼서 성추행으로 몰릴 걸 대비해서 장갑을 끼고 머리를 잡아 넣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공권력이 참 아쉬운 상황이네요. 아주머니에게 막말하는 젊은 여성. 그런데 그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는 불박 차량. 상대 아줌마는 바로 이분인데요. 주차 자리를 벗어나려는 듯한 차량이 보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쭉 뺐다가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차를 빼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데요.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내가 먼저 왔잖아요. 차가 와야죠. 자리 맡아놓는 건 없죠. 저는 돌려서 왔어요. 빠지는 거 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차가 먼저 와야죠. 뭐지? 공숙경보. 나이 먹어서 좋겠어요? 네, 아줌마는요? 네, 그럼 아줌마가 타세요. 할머니가 이상하다, 그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차가 먼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뒷문으로 한 명이 내리자 기사는 내릴 승객이 한 명뿐이라 문을 닫았는데 뒷문으로 올라타려던 여성 승객이 닫히는 문에 밀려 엉덩방아를 찢고 맙니다. 이 승객은 버스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범칙금까지 부과하게 만듭니다. 버스기사는 억울해서 뒷문 내릴 때 쓰는 문인데 왜 굳이 뒷문으로 타려고 했냐며 반박했지만 놀랍게도 경찰 판단은 이랬습니다. 뒷문으로 타지 말라는 건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다. 기사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닫아서 승객에게 잘못이 없다. 결국 버스 기사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기사는 즉결심판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에서 유죄 나와도 정식재판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고 1심에서도 항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이제 살다 이런 걸로 잘잘못을 따지는 시대라니 너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100%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 TV 시청자들도 투표로 100% 무죄라고 했고 한문철 변호사님도 무죄가 옳다고 얘기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운전자는 벌금 800만 원에 형사합의 1억 원을 내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를 다시 자세히 보면 새벽 2시에 시속 50km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가 헬멧도 안 쓴 채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접근합니다. 아이고. 화물차 운전자는 클락션을 2번 울렸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했는데도 오토바이는 계속 화물차 측면으로 진입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화물차에 어떤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박 운전자의 보험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선임한 변호사는 사망사고라 무죄 주장 못합니다. 합의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모두 안전거리 미확보에 경적을 더 크게 울려서 알렸어야 한다며 과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 경적 더 크게 울리면 그것 때문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과실 잡을 거면서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어쨌든 명백히 무죄인 사건도 초기 대응을 못하면 이렇게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시청자 100%가 무죄라고 한 사건이 유죄가 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부산기장 용궁사 가는 좁은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의로 차를 버리고 사라진 부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잘못한 것만 인정했어도 벌금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적반하장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여자친구와 여행 중이던 이 남성은 좁은 길에서 맞은편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양쪽 다 후진해야 하는 상황. 불박차는 70m만 후진하면 되지만 뒤에 차가 4대가 대기 중이었고 상대 쪽은 100m 후진해야 하지만 뒤에 차가 딱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대 부부가 차에서 내리더니 차문을 잠그고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무려 15분 동안 뒤에 대기 중이던 수십 대의 차량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고 결국 한 대 한 대씩 70m를 후진해서 빠져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피해자의 태도였는데요. 불박차주는 심지어 경찰 조사 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만 인정하면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관대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문제가 있던 건지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고 가해자는 이마저도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나 법원에서도 똑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결국 가해자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레전드 갱신한 한문철 TV 사고 영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불박 차량 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보이는데요. 운전자도 뭐야? 하고 보는데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차량은 일행이었고 이 티볼리 차량도 역주행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박차한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문철TV 시청자들 또한 과실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를 보고 불박차한테 과실이 30%나 있다고 했답니다. 영상을 보긴 본 걸까요? 우리 집 바둑이가 봐도 불박차는 과실이 없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불박차는 25톤 덤프트럭인데 제한속도 70인 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이 옆으로 못 빠져나갔는지 어리버리 까면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이건 우리 집 바둑이가 봐도 100대빵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문철TV 시청자들 또한 100대빵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 사고가 분심위까지 갔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불박차한테 과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던 순간 역시나 분심위에서는 불박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양쪽 보험사의 합의 결정서라고 합니다. 어디 보험사에서 이런 말을 했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다고 하는데 제발 진출로 놓쳤으면 돌아서 갈 생각부터 하고 보험사는 제발 과실 나눠 먹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채 와서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뜯어간 부모가 있습니다. 부딪혔을 당시 대화를 들어보면 괜찮대?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됐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였지만 아이니까 넘어가 주기로 하고 혹시 몰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놓은 건데 며칠 뒤 운전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전치 2주 입원을 했었고 발등골절로 7주가 추가됐다면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거기에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뺑소니로 기소될까 두려웠던 운전자는 결국 1000만 원을 그대로 합의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검찰에서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바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부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꼭 연락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데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단횡단보다 더 충격적인 요즘 초딩들 근황입니다. 뭐야? 개구멍이야? 와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요. 깜짝 놀란 운전자는 애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야, 넌 죽어! 미친 거 아니야? 두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 어이구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야 못됐다 애들. 와 이게 맞나요? 이제는 초딩들한테도 뭐라고 못하겠네요. 좁은 주택가에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명백한 불박차의 잘못인데요. 여기서부터 황당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고가 어느 정도로 다칠 만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문철 시청자들은 안 다쳤을 것 같다 32%, 병원에 한두 번 정도는 갈 것 같다 68%의 투표를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차 안에 있던 남자는 23일 통원 치료 후 219만 원, 여자는 14일 입원 치료에 34번 통원 치료까지 해서 총 52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치료받을 사고였을까요? 억울했던 운전자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또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는데요.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해 발생한 급여 삭감 손해액과 법무사 비용, 치료비 뭐 등등해서 1억 7천만 원과 1100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이를 본 판사는 이 사고로 그렇게 치료받았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의 청구는 기각했고 이에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저 정도로 저렇게 다쳤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가 싶네요. 전동 킥보드를 끌고 오는 사람이 차량을 뭔가로 긁고 지나갑니다.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인데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지인이 자고 가라고 해서 콜 잡힌 지 2분 만에 취소했는데 그 대리기사가 저렇게 차를 긁고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콜을 취소했다고 해서 저렇게 차를 긁고 가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던 찰래 대리기사 본인이라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콜이 잡힌 당시 4km 정도 떨어진 거리라 상대방과 10분 정도 걸린다라는 통화를 한 뒤에 정확히 8분 뒤에 차량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도착 알람을 보내니까 바로 콜을 취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뭐지? 하고 전화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서 화가 나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못한 거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본인을 공개적으로 매도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찰관과 사고가 났습니다. 고라니도 아니고 왜 앞만 보고 저기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번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발등이 골절됐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이번 사고의 가해자가 운전자라고 지목한 점입니다. 거기다 하필 운전자는 이게 자신의 차량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문철TV 시청자들 또한 너무도 당연하게 불박책에 잘못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그러면 운전자분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지원되잖아요. 변호사 선생님에서 무죄 다투세요. 만약에 검사가 약식 기소하려고 그러면 검사님 약식 기소 하지 마시고요. 저 무죄 다투고 싶어요. 왜냐면 약식 기소돼서 유죄 인정되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거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무혐의 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식 기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약 한 2달 반 지나서 변호사님 무혐의 받았습니다. 유튜브 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민사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잘못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정지선보다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레카 차량이 그냥 들이박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박아놓고
상대방에게 수리비 6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문철TV 시청자들은 이 사고를 보고 일부러 박았다가 66% 아닌 것 같다에 34%나 투표를 했다는데 아닌 것 같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예 없을 순 없고 보통 15에서 20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제가 소송했던 경우는 15에서 한 20% 정도로 법원에서 보더라고요. 억울하시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지금 80대 20인데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소송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요. 요 차에 보상 전력 한번 확인해달라고 그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걸로 여러 번 손해배상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차에 블랙박스도 봐야 될 거고요. 녹음되어 있는 것도 좀 들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통화 내용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의심은 갑니다. 근데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복운전한 운전자에게 시원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속도가 좀 있어 보이는 불박차가 BM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듭니다. 본인도 순간적으로 잘못함을 감지하고 비상 깜빡이를 켰지만 하필 BM 차량도 참지 않던 운전자였는데요. 불박차 앞으로 바로 끼어들어 위험하게 길을 막더니 결국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뭔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오는 BM 운전자. 그러더니 하는 말이 보복운전한 게 아니라 커피숍에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라고 했다는데요.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보복운전 나랑 동생은 다치겠습니까? 특수상해죄죠. 그다음에 내 차 망가뜨렸으니까 특수손괴죄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징역 6월에 처한다. 실형이에요, 실형. 미리 주문한 커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2세로 3세로 들어온 것이다.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이건 쌍방 교통사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판사가 이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간만에 시원한 판결이긴 한데 불박차도 운전을 잘한 건 아니네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던 보행자는 발로 차량 뒤쪽을 살짝 차버리고 마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찼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 부품값 5,900원과 공인비 70만 원에 부가세 10%를 해서 총 78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함과 동시에 재물손괴죄로 보행자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이 고소건을 검찰로 보냈고 검사는 이걸 또 기소해서 보행자에게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국 한문철 변호사님은 보행자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해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듯 보행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부품값 5,900원에 공인비 70만 원이 맞는 거야?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는 모습 영화에서나 볼 법한데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설프게 사용하다가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번호판이 중간에 걸친 것도 모르고 주행하다가 부산의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건데요. 후방 번호판이 위아래로 두 개가 걸쳐진 사실을 모르고 도심을 계속 주행한 겁니다. 신고자는 이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경찰에게 이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공연적으로 제가 이용했어요. 시민의 신고 덕분에 롤스크린 번호판을 단 40대 운전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러고 다닌 걸까요? 2012년 인천 외고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차량 사고입니다. 사고 자체도 문제인데 사람을 치고도 엑셀을 더욱 세게 밟으면서 비명만 지르는 김 여사의 몰상식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김 여사가 운전을 하기 전에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키를 꽂아 반시동까지만 돌려 전원을 켠 뒤 사이드를 채워놓고 차가 안 움직인다고 적어놓은 내용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라고 하는 등 면허를 어떻게 딴 건지 도저히 상식적이지 못한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학생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김 여사는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고속도로에서 버림받은 타이어의 뒷모습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굴러가는 걸까요?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 뭐지? 타이어가 귀여워 보이기는 처음이네요. 천천히 주행 중인 경차 뒤를 음주 차량이 190km의 속도로 들이박습니다. 이 사고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기 직전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를 돌봐야 했는데 경찰과 법원이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첫 번째로 음주 차량은 사고를 내고 1km가량을 도주했고 15분 뒤에 사고 현장에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해 CCTV 확인도 안 해서 유가족이 직접 영상을 찾아서 재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 담당 판사가 귀찮았던 건지 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다는 점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를 그냥 기각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후 검사가 재청구하고 나서 다시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찰과 판사의 판단으로 유가족을 2번 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트럭이 있습니다. 이쁘게 들어와도 양보를 해줄까 말까인데 굉장히 난폭하게 끼어드는 트럭.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 나면 귀찮으니까 양보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따위로 운전하는데 양보를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설상가상 또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결국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거 보복운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렇게 불박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고가 급차선 변경으로 난폭운전도 아니고 보복운전도 아니라고 한 건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 얘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님은 근데 경찰이 이 정도인데 이걸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거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고소장 제출해보세요. 고소장 접수하면은 그럼 수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96%는 보복운전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경찰은 영상을 안 본 게 아닐까요? 도로에서 불박운전자의 멱살을 잡은 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불박 차량. 그런데 옆에서 오던 버스가 무리하게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가덩이를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뭔 놈은 누구나? 다짜고짜 욕부터 박는 버스 기사. 야, 걔들아, 내가 먼저 당겨줘라, 이 비상아이가. 내가 먼저 놀고 있었던 거 못 봤나?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 불박차한테 다가오더니 사람 많으니까 나라. 이거 죽을래. 멱살을 잡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경찰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불박차 앞을 가로막고 위협한 게 아니라서 보복운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 그리고 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한 건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냐고 하니까 상대방이 택시나 버스기사가 아니라 특수폭행은 아니고 단순 폭행으로만 접수가 된다고 한 겁니다. 아니 이게 특가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100%가 자가용도 특가법 대상이다. 근데 경찰관은 안 된대요. 넌 자가용이잖아. 택시나 버스가 아니라서 안 돼. 이게 경찰관이에요. 아, 경찰관이 그렇게 모르나요? 이거 경찰청에서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운전자 폭행을 해야죠. 여러분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해서 라이트 켜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켜게 만든다면 이게 은근 쾌감이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근 많은데 여기만 봐도 그래요. 두 대가 같은 마음으로 라이트를 꺼서 스텔스 차량을 참교육해줍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텔스 차량이 금방 알아차린 것만 봐도 다행인데 이렇게 라이트 켜는 걸 습관화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되죠. 좁은 인도길로 오토바이 한 대가 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생각이 가득한데 갑자기 배를 오토바이 갖다 대는데요. 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결제 완료 소리. 결제가 완료되자 쓰러지는 할아버지. 전 재산이었던 걸까요? 그러더니 여기 세 명은 서로 눈빛 교환을 합니다. 이때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모르는 도로교통법 가지고 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교문 사거리. 신호 따라 주행 중에 우회전할 걸 대비해서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갔는데 전방에서 경찰이 정지 신호를 줍니다. 앞에 차량도 이미 단속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박차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실선 구간도 잘 지키면서 갔고 차로가 두 개로 넓어져서 우측으로 갔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 것도 없는데 단속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걸 보고 차선 변경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이를 본 시청자들도 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입을 모았고 한문철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차로에 진로 변경 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차로는 진로 변경하지 말아라. 교차로 한 줄로 가라. 그런 게 규정이 없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는 거기는 도로교통법이 새로 생겼을까요? 과연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 중인 불박 차량.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불박차가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전방에 있던 오토바이가 깜빡깜빡하더니 안으로 파고들면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불박책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박책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아, 이게 과실비로 따질 상황인가요? 아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역시 이런 사고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보험사가 주장하는 사고 비율은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중국에서 당당하게 무단 횡단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역시 참지 않네요. 보는 순간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와. 이거 보고 욕 안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 화는 많지만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 주차장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흰색 승용차가 가로막습니다. 불박차 보고 위로 올라가라고 손짓하는 남성, 절대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경사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대 차량은 아직 경사로에 진입하지 않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게 1분 30초가 흐르도록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화가 났는지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데 비켜줄 마음은 없어도 박을 마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핏 보면 불박차가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어느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치 불박차가 앞으로 슬금슬금 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소나타 차량이 뒤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박차주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걸로 봐선 서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국 소나타 차량은 불박차와 가볍게 콩하고 부딪힙니다. 뭐야 이건? 안 박았는데요? 뭐지? 찍어야 찍어줬으면은 뭐라 할 거고 빨리 뒤로 빨리.
가격한 사람이 썩내고 피해받은 사람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운동 좀 했다고 경찰을 우습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안전띠미 착용한 차량이 발견돼서 차적 조회를 했더니 면허 취소 차량. 검문을 위해 차를 옆에 세우라고 하자 도망을 가버리는데요. 잡힐 걸 알았던 걸까요? 도망가던 차량이 갑자기 우측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검문을 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본격적인 도주를 시작합니다. 페이크였던 거죠. 인근 학교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었고 결국 도로에서 발목이 잡히고 마는데요.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개방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반항하는 운전자. 조수석 유리를 깨부수고 범인을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나오자마자 커다란 덩치로 경찰을 밀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공권력 무시를 참을 수 없던 경찰은 곧바로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능숙하게 제압한 뒤 난폭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술 냄새까지 나는 듯해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역시나 면허 정지 수치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경찰관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바둑이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경적을 울리고 무리하게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결국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바둑이가 불박차 앞으로 껴들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똥은 그냥 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불박차주는 옆으로 비켜가려는데 그 앞마저도 막아버리고 차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더니 창문으로 족발을 내미는데요. 보통 저런 행동은 짐승들이 위협할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대략 4분 뒤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경찰도 황당하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니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약간 경고하는 듯한 모습 같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전형적인 모습의 사람이 내립니다. 경찰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행동인 걸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증거를 남겨주시는 경찰관님. 사실 미국이었으면 바로 손모가지 꺾이고 수갑 찼을 텐데 공권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급하게 멈춘 게 아니라 아쉽게도 보복운전까지도 아니고 창문 두드린 것도 경찰 앞에서 했기 때문에 협박도 아닐 거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지? 술기운의 택시기사님 보고 내리라고 한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내려라 그러면 싸우고 내려라. 도로에서 택시한테 시비를 거는 남성은 싸울 거면 내리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 설마 내리겠어 하는 순간 진짜로 택시에서 내리는 기사님. 취해 있던 술이 깨면서 생각보다 빠른 상황 파악과 공손한 태도로 사과하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내리라고 한 이유가 사과하려고 한 거였나 봅니다. 상대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줄 아는 앞날이 기대되는 청년이네요. 사이카가 인도위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를 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긴급 상황이라 판단한 불박차주는 상황을 지켜보던 도중 수배범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차를 희생해서 오토바이와 일부러 부딪혀 현행범을 검거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망가진 불박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보험사에서 일부러 낸 사고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다행히 이 사고에 본인이 등판해 경찰서에서 포상금의 차수리비, 렌트비, 그리고 표창장의 소정의 선물까지 받고 좋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고. 운전하다가 가족 3명한테 다구리로 욕먹은 남성이 있습니다. 전방에 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 1차선과 2차선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인데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1차선에 있던 오피러스 차량이 경적을 울리더니 사이드미러 충돌 후 정차합니다. 창문을 내림과 동시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내리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과 아내로 보이는 사람 셋이서 반말과 욕설을 난무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차선이 2층 타는 거 맞아 아저씨. 조용히 하고. 아저씨 불박 가볼까요? 아니 저쪽으로 따라오세요. 저 난리를 치고 옆으로 이동해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전화하는 불박운전자분의 핸드폰을 뺏어서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이후로 막무가내 죄송합니다를 시전하더니 불박운전자를 채 떠밀고는 그냥 갔다고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한 가족이네요. 고속도로에서 앞에 벤츠 차량이 옆으로 빠지려다가 타이밍을 놓쳐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냥 지금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 우물쭈물하면서 속도를 늦추는데 참고로 불박 차량은 트럭입니다.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더 길기 때문에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깜짝 놀란 트럭 운전자는 클락션을 울리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클락션에 화가 난 벤츠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더니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전자가 내려오자 트럭이 움직여 앞에 벤츠 차량을 바꿔마는데요. 이래서 개콘이 망했던 걸까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특가법 위반으로 벌금도 필요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추가로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가기 싫으면 무조건 트럭 운전자한테 가서 싹싹 빌고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는 사람도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는 영상입니다. 80km 도로에서 주행 중인 불박 차량,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주행 중이던 바로 그때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중앙분리대 높이도 꽤 높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 사고를 본 경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차대 사람과 사고는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는 건 옆집 바둑이도 알 것 같은 사고인데 이걸 왜 불박차가 가해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경찰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동차 잘못 1% 있습니까? 1%까지 아니면 0.1% 있습니까? 0.01% 있습니까? 경찰관은 도대체 왜 자동차를 갖다가, 아니 한쪽은 다치고 자동차 찌그러졌으니까 이쪽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잘못이 있을 때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경찰들은 아직도 자동차 대 사람 사고면은 무조건 되고 자동차 잘못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잘못된 생각을 머리에서 완전히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운전자는 친구들을 태우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도파민이 터지고 맙니다. 옆 차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던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해서 가버리는데요. 뭐지? 하고 상향등으로 경고를 날리던 바로 그때 오늘 저녁 최고의 안주감이네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고 한 영상입니다. 인천공항의 주차장에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차량이 돌진해 행인과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심지어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운전석의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차에서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차량. 이 사고로 손목과 허리, 발까지 바퀴가 스쳐 지나가서 부상을 입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이 사고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건데요.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한 건 사실이지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쓰러지고 피를 흘려야지만 뺑소니라는 건가요? 너무 황당한 결과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하면 그 기록이 검사한테 넘어간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어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어느 한 도로 위에서 갑자기 정차해버리는 차량. 불박 차량은 짧게 클락션을 울리는데요. 설마 했던 그 순간 진짜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내리는데요. 분노를 참고 있던 불박 차량 운전자는 그마저도 보행자 신호에 걸려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앞 차량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기어나갑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길래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7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도로에서 이런 차량들을 본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멋진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괘씸한 이런. 진짜 역대급 괘씸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2차선은 직진 차선, 3차선은 지구 차선인데요. 3차로에서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그렇게 출발을 하는 순간 갑자기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고 맙니다.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자동차 운전자도 차를 세우더니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장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상대방은 13일이 지났는데도 보험 접수도 안 해놨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상대방 자신이 피해자니까 보험 지급 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조사관은 걱정 말라고 하더니 2주가 되는 동안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님은 그리고 상대편 괘씸하죠. 상대편 처벌 어떻게 될까요?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고 4년 지나면 면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 3천만 원 사이인데요. 저거 갖고 구속되진 않겠죠. 근데 괘씸하면 구속시킬 수 있어요, 판사가. 취업도 안 되죠. 괘씸하죠. 반성도 안 하죠. 지가 피해자라고 그러죠. 저거 경찰관이 구속하겠다고 그러면 검사가 이런 괘씸한, 젊은 검사들은요, 괘씸한 건 용서를 안 해요. 구속시켜보세요. 뻔때로 보여줘야죠. 이렇게 반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괘씸죄까지 적용하면 7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싹싹 빕니다. 싹싹 빌어요. 싹싹. 만약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에도 태형이 도입된다면 이런 사기 범죄율이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대급 보험 사기 영상입니다. 인천 부평의 한 골목길, 양쪽 차들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가 어중간하게 서 있어서 더 조심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어중간하게 서 있던 보행자가 불박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이빨과 어깨, 엉덩이가 다쳤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명품 가방이 찢어지고 안에 화장품이 다 망가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빨이랑 엉덩이 치료라니 말만 들어도 어지러질한데요. 경찰에서는 접촉이 전혀 없었던 사고임을 확인했고 검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모든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한테? 형한테. 어머니가 통화 주신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이거. 차 본넷 위에 갑자기 새가 날라서 앉았어. 아, 깜짝이야. 야, 못 쪼지 마. 야, 야, 쪼지 마, 쪼지 마. 야, 제발. 제발. 쪼면 안 돼. 이 피가 이렇게 큰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면 가겠지. 아니, 하지 마. 저기 여자가요, 누구야?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내가. 그러지 마. 내버려. 하지 마. 가지 마.
나도 아내가 내리려니까. 날라가지 뭐. 이거 와이프 이렇게 하면 날라가지 않을까? 아, 날라갈 때 놀라지나 마. 와이퍼. 셋. 저쪽으로. 진짜 있다. 왜 저래? 저 차도 당황스럽겠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운 버스 기사가 출발을 하려는데 뒤늦게 오던 어르신이 달려오더니 버스 뒤쪽을 손으로 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이번 사고로 뒷바퀴에 할아버지 다리가 깔려 절단하는 수술을 하시고 버스 기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버스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자들은 100%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버스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버스 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 그거 주우러 버스 밑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고가 있었는데 버스 기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 보고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문철 TV를 자주 봐야 하는 이유. 변호사님 덕분에 사고를 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고를 피했을까요? 아파트 단지 사이를 주행 중인데 전방에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떼지어서 다가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후발주자 자전거에 도파민이 터지고 마는데요. 뿌듯해하시는 한문철 변호사님. 애들이 뛰면 또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면 사고 났을 확률 58,000%였는데요. 7,954회에 어린이들이 뛰면 그 뒤에 또 어린이가 온다. 그걸 제가 봤는데요.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한문철이 이럴 때 조심하라 했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언니는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진정돼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음주 가해자에게 일본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손해배상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받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모녀가 효도관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놀러 왔다가 3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잃고 중태에 빠진 언니의 동생이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나라인 한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얼마 전 군대 간 아들 마중 나온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사망한 사건도 1심 결과 8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 놀러 왔다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언니는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진정돼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음주 가해자에게 일본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손해배상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받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모녀가 효도관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놀러 왔다가 3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잃고 중태에 빠진 언니의 동생이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나라인 한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얼마 전 군대 간 아들 마중 나온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사망한 사건도 1심 결과 8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 놀러 왔다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언니는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진정돼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음주 가해자에게 일본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손해배상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받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모녀가 효도관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놀러 왔다가 3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잃고 중태에 빠진 언니의 동생이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나라인 한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얼마 전 군대 간 아들 마중 나온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사망한 사건도 1심 결과 8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 놀러 왔다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응급환자 이송 중입니다. 응급환자 중입니다. 양보해주세요. 소리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문철 변호사님도 경악한 영상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외국인 산모가 SUV 차량과 부딪히고 차량이 산모 복부를 역과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중인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전방에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차들 사이로 경찰차가 보입니다. 저 뒤로 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판단한 구급차는 경찰차 뒤로 갔지만 충격적이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스코트를 해줘 도모자랄 판에 오히려 길막을 하고 있는 상황. 산모는 심정지 위기까지 오갔던 정말 위급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버스가 길을 비켜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지체된 시간만 15초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산모와 태아는 괜찮았을까요? 3시간 반 후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산모 태아 결국 둘 다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환자는 심정지가 왔고 결국 태아와 산모 둘 다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몇 초 때문에 살릴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1초가 급한 구급차 입장에서 경찰차가 그때 비켜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으로 구급차 대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예전에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길막하고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위급 환자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위급 상황일 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날개 달린 전설의 BMW 진상녀, 매년 이맘때쯤 한 번씩은 봐줘야 하는 레전드급 영상입니다. 전시 차량 안에서 담배를 태우고 내부에 흠집을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10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안 먹었을 때 무전취식 같은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으로 재물성경 폭행으로 하는 겁니다. 90년생으로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했다는데 앞으로 약은 빼놓지 말고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검문 중 갑자기 도주한 운전자의 정체.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을 검문 중인 경찰.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임을 직감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서는데 서민호 호기와 소나타의 숨막히는 속도 대결. 앞이랑 옆으로 포위를 했지만 옆에 빠지는 길로 도망을 쳐버리는 서민호 호기. 길이 좁아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역주행까지 하며 위험하게 고균전을 하는 서민호 호기였는데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러던 그때 소나타가 엔진의 힘을 자랑하며 서민호 호기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았고 뒤따라오던 경찰차도 옆을 가로막아 검거에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수배범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를 체포해주신 경찰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하도로에서 앞을 잘 봐야 하는 이유. 제한속도 80인 지하도로에서 주행 중인 불박 차량. 서서히 가고 있는 전방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과학 카니발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요. 앞을 잘 봐, 앞을 잘 봐, 앞을 잘 봐, 앞을 잘 봐, 앞을 잘 봐. 아이고.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짜 과학이 과학해버렸네요. 런웨이 트럭 램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제동불능일 때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통안전시설인데요. 보통 가파른 내리막길 구간에 도로 옆쪽에 긴 차선 형태로 연결돼 있고 내부는 모래나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제불능의 트럭들이 이 구간에 진입할 때 속도를 서서히 멈추게 해서 보다 안전하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빠진 트럭은 어떻게 빼낼까요? 사실 런웨이 트럭 램프에는 이런 특수 크레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트럭을 보다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수백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땅 크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도로 중 가파른 내리막 구간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이런 트럭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